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넘버원 정석 투자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넘버원 정석 투자는 매주 금요일 날 9시 25분에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금요일 9시 25분에는 꼭 정석 투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 TOF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이 있었었는데 오늘 미래컴퍼니가 이번 주에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다가 오늘 장중에 뭐 고가까지 한 14% 정도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좀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좀 뒤에는 여러분들 다음 주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이 주도주의 변화, 이제 시작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이런 얘기가 많죠. 특히나 이번 주에 이제 흔히 말하는 가치주, 그렇죠. 워낙 성장주가 한동안 강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가치주가 좀 급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치주들이 혹은 뭐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기 민감주를 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슬슬 이제 언론 쪽에서 그 방송 채널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주도주가 변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잡고 매매하면 좋을지 그 전략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런 주도주 변화에 대한 얘기들, 뭐 쉽게 말하면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던 그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보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였죠. 이 화이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효능이 90%. 우리가 이제 백신이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화이자에서 백신이 효능이 90% 이상의 뭐 백신이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CEO 같은 경우는 내년에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종식될 수 있다까지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가치주들 이런 게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있었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이거 화이자 말고도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에서도 이제 코로나 치료에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투약을 하게 되면 한 4일에서 한 5일 정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는 이제 그런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됐다. 효능이 좀 좋게 나왔다라는 식의 뉴스들까지 있었고요. 또 이제 화이자 말고 우리가 모더나,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이제 글로벌 제약사에서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도 올해 이제 11월 뭐 이제 말쯤에 되게 되면 혹은 조만간 이 백신 데이터를 발표하겠다라는 뉴스들이 이번 주에 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 관련된 그리고 치료제 관련된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던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가치주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급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저도 이제 막 TV 좀 보고 이제 신문 좀 보고 하다 보면은 정말 헤드라인에서 이런 게 정말 많이 보여요. 이제 주도주가 변한다. 이제 주도주가 변해. 드디어 이제 가치주 혹은 경기 민감주가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게 제 생각은 어떤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가치주를 지금 막 엄청 적극적으로 담기에는 그 적기는 사실 좀 지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아마 이제 여러 번 계속 꾸준하게 챙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제 10월 달에 지난 이제 10월 달에 정말 이제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많이 빠졌던 뭐 낙폭 과대 종목이라든지 혹은 이제 가치주 쪽에서 화학 쪽 이게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도 좋고 하기 때문에 화학 쪽도 좀 보시기 좋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10월 달에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 그 10월 달에가 이 가치주를 담기에는 가장 매수 적기였다,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뭐 금요일만 나오다 보니까 이 방송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방송을 하게 되면 한 4번 정도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10월 달에는 이 4번 중에서 거의 한 3번 정도를 거의 가치주에 대한 얘기만 했었습니다. 혹은 낙폭 과대 종목이라든지. 그래서 실제 제가 그때 많이 보여드렸던 이 자료가 이 자료를 이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가치주의 이제 상승이나 이런 가치주로 좀 이동하는 수급들이 비단 이제 그
백신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큰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점. 그거를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미국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9월 달부터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를 좀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 좀 가치주 이제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백신 나오면서 이제 뭐 주도주 시작이다, 바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 이제 가치주의 그런 매수 적기는 사실상 좀 지나갔다. 근데 이제 왜 이때 9월 달부터 가치주들이 좀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기관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좀 조금씩 이제 가치주로 이제 이동하는 흐름들이 9월, 10월에 계속 나타났는데 이 결국에 나타났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최악은 좀 지나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전반적인 경제 타격을 좀 한번 받았던 상태였어.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6월 달, 뭐 9월 달 쭉 지나고 나니까 소비가 조금씩은 회복을 했습니다. 소비가 좀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 물동량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 큰 흐름들에서 즉 기관들이나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벌써 좀 가치주로 이동하는 흐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치주의 상승 딱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 그 점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업종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좀 재밌게 이제 역전이 뭐 가치주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외국인하고 개인들의 매수 업종들을 보게 되면 좀 현재 갈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줘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많이 담았던 게 반도체, 이 빨간색이 이제 매수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은행 혹은 자본재 쪽을 이제 많이 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기 민감 섹터를 이제 또 주로 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유독 크게 나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외국인들을 많이 편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반도체가 좀 더 강하게 이제 부각이 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IT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업종,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화학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쪽을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들 흐름만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은 이제 가치주 혹은 경기 민감주 쪽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런 경기 민감주들도 계속 봐도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뭐 그 가치주나 이제 경기 민감주가 매력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이어지기에는 현 구간에서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이제 주도주가 시작이다, 이제 막 적극적으로 담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가치주 매매하는 게 좀 이제 백신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매력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길게 끌고 가시고 하는 전략보다는 좀 짧게 조금 짧은 방망이를 휘두르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셔라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저는 앞으로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여전히 경기 민감주는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추세적인 상승이 왜 힘들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랑 이제 연결돼서 좀 보시면 좀 보기 쉬우실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혹은 경기 민감주나 혹은 뭐 가치주로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은 금리와 함께 갑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쭉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실제로 2008년 서프라임 이후로 이제 그 뒤에 이제 경기가 조금 회복을 하고 금리를 서서히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던 때, 금리가 서서히 좀 올라가던 때,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화학주라든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은 경기 민감주가 계속 갈 수 있겠구나, 혹은 좀 가다가 좀 말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제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번 주에 이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던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제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만약에 백신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을 하겠죠. 사람들이 소비를 다시 할 테고, 혹은 뭐 백화점도 다시 가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뭐 못하던 이제 행동들을 하나둘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돈이 풀리고 이제 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금리를 올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적극적으로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금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잡기 때문에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아 진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이제 뭐 16만 명의 일일 확진자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뭐 192명, 오늘 이제 거의 200명대 가깝게 지금 나오면서 확진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실제로 경기가 완벽하게 아직 돌아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더라도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실제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제 금리가 확 10년물 이제 미국 금리가 확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조금 이제 이런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전망들이 좀 예측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조금 금리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금리가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없는 이런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가 완벽한 주도주로서 이제 쭉 올라가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롬 파월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금리 지금 최근에 확진자가 조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 전망을 조금 할 때 아직까지는 좀 어둡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기 전망이 아직까지 어두운 편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빨리 부양책을 빨리 써줘야 된다라고 지금 제롬 파월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경기 민감주가 쫙쫙 치고 올라가기에는 힘든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막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주도주가 변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 주도주가 완벽히 지금 변하는 흐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를 지금 뭐 그럼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백신 이슈가 있고 이제 11월 달에 모더나라든지 11월 말에 모더나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쪽에서도 이제 백신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이런 이슈에 따라서 좀 호재성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경기 민감주를 담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조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이제 많이 눌려 있는 뭐 무조건 바닥권에 있는 것들, 이제 여행주가 올라오네, 뭐 항공주가 올라오네,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흐름들이 아니라 조금 더 한 차원 나가서 좀 전략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를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딱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민감주를 좀 포트폴리오 상에 난 채우고 싶다. 실제로 이제 여태까지 이제 개인 투자 포트 내에서는 아무래도 성장주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IT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민감주를 채우신다면 확실히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개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필요하고 이런 식에서 이제 민감주를 좀 곡석 가리기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포트폴리오 상에 뭐 성장주가 뭐 한 9 정도를 이제 가지고 9대 1로 지금 성장주와 뭐 민감주 이렇게 포트폴리오 꾸리고 싶어서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좀 민감주를 좀 늘리고 싶어요. 경기 민감주를 좀 늘리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체크하시면 되냐면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시점. 경기 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소비가 좀 더 활성화되면 민감주 다시 한번 반응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라든지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조금 관찰을 하시면서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는 안 빠지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민감주의 비중을 조금씩 계속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잡고 지금 대응하시는 게 필요한 거지 앞으로 주도주가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민감주 막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점 제가 그거를 오늘 강조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경기 민감주 그래도 채우시고 싶은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포트폴리오상에 민감주를 조금씩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감주 중에서 좀 전략적으로 내년 실적 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몇 가지를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여기 적어놓은 종목들이 내년 실적 전망도 생각보다는 좀 괜찮고 혹은 4분기까지도 뭐 4분기 내년까지도 좀 이제 실적 전망들이 괜찮은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롯데쇼핑, GS건설, 테스, 한미반도체, 두산밥켓, 현대차, 더 네이처홀딩스 등등 제가 민감주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 종목들 내에서 되게 다양한 섹터들의 종목들 조금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 종목들 한번 뭐 관심 가져보시고 매수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몇 가지 종목들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롯데쇼핑이랑 뭐 한미반도체, 두산밥켓 이런 종목들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단 기본 롯데쇼핑을 최근에 차트상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옆으로 쭉 그냥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횡보만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반등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등등 이런 롯데그룹사의 유통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롯데쇼핑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롯데쇼핑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올해 내내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어요. 올해 내내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11월까지 이 구조조정이 된 점포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뭐 백화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헬스앤뷰티 스토어 이제 롭스라는 매장도 이제 롯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매장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 99개의 이제 매장을 폐점을 시켰습니다. 폐점을 시키면서 이제 올해 계속 이런 구조조정을 시키고 올해 구조조정이 좀 막바지로 가고 있어서 이미 최악은 지나간 상태다. 근데 최악만 지금 주가상에 반영이 되어 있고 아직 이제 반등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조금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턴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 구조조정의 효과는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민감주 쪽에서 뭐 유통주 대표적인 종목 안에서 롯데쇼핑 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온라인 쪽도 최근에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온라인 쪽에서도 좀 뭐 10% 이상 한 13% 정도의 성장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한미반도체. 반도체도 뭐 어떻게 보면 성장주면서도 약간 이 경기 민감주로 같이 볼 수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쪽에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장비. 근데 이 회사가 생산하는 주력 장비가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와 전자파 간섭 차폐 장비라고 해서 뭐 EMI라는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요즘에 너무 잘 나가요.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를 최종적으로 반도체가 나오게 되면 이제 후공정에서 검사를 하고 이제 검열을 하고 이제 그거를 좀 분리하는 과정 또 세척을 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장비인데 요게 비전 플레이스먼트 시장 점유율이 75%가 넘습니다. 압도적으로 거의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전자파 간섭을 방해하는데 이거를 막는 이런 장비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전기차 쪽에서 이런 반도체나 이런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유율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뭐 반도체, 한미반도체 좀 괜찮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두산마켓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두산마켓은 이제 건설회사 건설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형 장비를 생산합니다. 뭐 트랙터라든지 굴착기라든지 소형 굴착기라든지 이런 걸 생산을 하는데 주로 이제 매출 비중이 미국 쪽에서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 매출 비중 한 76% 이상이 나오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주택 시장이 좀 계속 완만한 회복세를 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건설 장비가 수출이 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다 약속을 한 상태죠. 그래서 대규모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또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소형 건설 장비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수혜주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전략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뭐 롯데쇼핑, 한미반도체, 두산밥켓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완벽히 뭐 민감주로 주도주가 완벽히 변하는 이런 시장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 말씀드린 종목 다음 주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정보, 알찬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